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챌린지 리그 4경기였죠. 개벤저스와 아나콘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전 전적 비교해보겠습니다. 개벤저스는 13경기에서 8승 5패를, 아나콘다는 9경기에서 9패를 기록 중입니다. 양 팀은 시즌2 리그전 때 처음으로 맞붙었었죠. 당시 개벤저스는 4승 1패로 상당히 막강한 전력을 과시했고요. 아나콘다는 5패를 기록했습니다. 첫 맞대결 치열했습니다. 정규 시간 2대2로 비기고 승부차기에서 개벤저스가 3대2로 아나콘다를 이겼죠. 아나콘다도 꽤 분투했던 경기였습니다. 득점자는 오나미 선수가 2골을 넣었었고요. 아나콘다에서는 노윤주, 최은경 선수가 1골씩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개벤저스 슈퍼리그에서 5, 6위전까지 패배하면서 챌린지 리그로 강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콘다와의 두 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팀 감독의 성적입니다. 이영표 감독 8승 4패를 기록 중이고요. 조재진 감독은 3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골과 실점입니다. 개벤저스는 19골에 19실점. 골과 실점이 같네요. 아나콘다는 10골에 22실점. 아무래도 실점이 훨씬 많습니다. 양팀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나미 선수 10골, 김승혜 선수 1골에 6어시, 통산 득점 1위, 어시 1위를 동시에 보유한 개벤저스죠. 챌린지로 왜 떨어졌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김민경 3골 1어시, 김혜선 2골 1어시, 이은영 2골 기록 중입니다. 아나콘다입니다. 윤태진 선수 3골 3어시, 노인주 2골, 주시은 1골 1어시, 차일이 1골을 기록 중이고요. 지금은 하차했던 박은영, 신하영, 최현경 선수 각각 1골씩 기록 중이고요. 은영 선수는 어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영표 감독의 개벤저스 1-2-1 다이아몬드 전술입니다. 조일영 키퍼, 김혜선 선수, 양쪽 윙에 김승혜, 오나미, 김민경 선수가 원톱입니다. 이은영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2-1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금방 2-2-2 전술로 회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재진 감독의 아나콘다, 지난 경기에서는 1-2-1, 윤태진 선수를 최후방 수비로 두는 다이아몬드 전술로 나섰었는데요. 다시 바꿨습니다. 2-1-1, 투백으로 나섰죠. 오정현 키퍼, 김다영, 차예리, 김다영 선수의 첫 선발 출전이었고요. 윤태진 선수, 모두리춘에 걸맞는 이 가운데 포지션 미드필더로 올라갔고요. 노윤주 원톱 계속 기용됩니다. 주시은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개벤은 김승혜, 김혜선 수비 듀오, 김민경, 오나미 공격 듀오로 다시 한번 투투로 회귀를 했고요. 이은영 선수가 김민경, 오나미 선수와 번갈아서 교대 출전을 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이은영 선수도 오나미 선수와 거의 동등한 출전 시간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아나콘다는 주시은 선수가 김다영 선수 자리에 들어가면서 차일이 선수와 수비 듀오를 이루기도 했고요. 윤태진 선수도 가운데로 기용은 됐지만 전방으로 가면서 노윤주 선수와 스위칭을 많이 했었죠. 투투 전술로 운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아나콘다가 개벤저스를 2대0으로 이기고 9연패를 끊고 10경기 만에 그리고 13개월 만에 첫 승을 이뤄냅니다. 후반 8분에만 2골이 터졌는데요. 노윤주, 윤태진 선수 각각 1골씩 기록했습니다. 양 팀의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슈팅 숫자 보시죠. 14개에 26개. 아나콘다는 노윤주 선수가 골포스트를 맞추기도 했죠. 슛은 많았는데 유효슛 비중은 좀 적었습니다. 그만큼 뒤에서 보시겠지만 슛볼락도 상당히 많았던 양 팀이었습니다. 자, 패스 지표도 보시죠. 시도 숫자는 거의 동일하고요. 성공 숫자도 거의 동일하지만 아나콘다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트피스 숫자에서는 개벤저스가 40개나 더 찼거든요. 아나콘다는 26개였는데요. 이 많은 세트피스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것 아쉬운 부분입니다. 수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양팀의 수비 지표가 대단합니다. 특히 커트 숫자가 장난이 아니죠. 아나콘다도 노윤주, 윤태진 선수까지 그리고 주시은, 김다영, 차예리 모든 선수들이 전원 수비 악착같이 버텨냈고요. 슛블락 숫자도 양팀 합쳐서 20개, 상당히 많은 슛이 키퍼로 가기 전에 수비수들에 의해서 혹은
다른 공격수들에 의해서 차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벤저스도 김혜선 선수가 대단했고요. 김승혜 선수 역시 마찬가지였고 평소에 수비 가담이 좀 적다고 여겨지는 민경 선수, 남희 선수도 전방에서도 활발함 보여주면서 높은 이 수비 지표가 나왔습니다. 양팀 키퍼의 세이브 5개, 2개가 있었고요. 파울은 각각 2개, 1개 있었습니다. 양 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나콘다의 평점입니다. 오정현 키퍼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오정현 키퍼 아나콘다의 첫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본인의 첫 클린시트기도 하죠.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여전히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볼 처리 부분에서. 하지만 세이브로 골문을 잘 지켰습니다. 세이브 5개, 그중 하나는 슈퍼 세이브, 캐치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김혜선 선수가 하프라인 밑에서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슛을 했는데요. 세이브를 잘 합니다. 이 세컨볼을 처리하기 위해서 페널티 에어리어 라인 밖까지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현 선수가 캐치를 해버리죠. 핸드볼 파울이 됩니다. 프리킥을 허용하고요. 1차전에서도 똑같은 실수가 나왔죠. 그래서 세이브를 일단 잘 했고요. 이 세컨볼 처리하려면 사이드라인으로 쉽게 그냥 걷어내면 되죠. 예, 무리하게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집중력을 가지고 세이브뿐만 아니고 끝까지 볼 처리를 해라, 뭐 이런 훈련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리하게 캐치하려다가 지금 핸드볼이 2경기 연속 나왔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지점에서요. 다음 경기에서는 교훈 삼아서 같은 실수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점 위기가 있었습니다. 차혜리 선수의 킥인 오정현 선수가 받는 과정에서 좀 불안한 터치가 나왔죠. 이때 이은영 선수의 득점 찬스가 납니다. 발리슛을 했는데 빗나가죠. 위기가 벗어났는데요. 조재진 감독의 지시도 있었어요. 네, 이 장면 서기 선수가 리사 키퍼에게 패스해서 실점 위기를 맞이했던 발라드림의 장면도 생각이 나더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실점 위기가 있었죠. 치명적인 스로우 미스. 마치 피구를 하듯이 오나미 선수를 맞춰버렸어요. 그렇죠? 커트를 당하면서 오나미 선수가 1대1 찬스를 맞이합니다. 이 오나미 선수의 전매 특허죠. 아웃사이드 슛을 했는데 빗나가서 다시 한번 실점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래도 좋은 세이브 장면도 있었습니다. 연달아 세이브 보여주는데요. 김혜선 선수의 중거리 슛 맞고 김민경 선수가 문전세도를 하면서 재차 슛을 합니다. 오정현 선수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나와서 각 좁히고 세이브를 해냅니다. 이건 슈퍼 세이브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확실히 받은 것 같아요. 세이브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흘러나가는 세컨볼, 루즈볼 끝까지 처리해라. 그런 게 굉장히 같은 패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핸드볼이 되기도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슈퍼 세이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로우를 많이 시도했는데요. 롱 스로우가 꽤 많이 나왔어요. 노윤주 선수에게 직접 연결하는 스로우였죠. 꽤 정확한 스로우도 많이 있었고요. 이 장면에서는 노윤주 선수가 받아서 퍼스트 터치만 딱 가져가고 바로 슛을 합니다. 유효슛이 됐고 꽤 좋은 슈팅이었죠. 조혜련 키퍼가 세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정현, 윤주 곧바로 슛까지 이어지는 좋은 공격 루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2대0으로 달아난 직후에 김승혜 선수가 킥오프 슛을 하죠. 좋은 슈팅이었고 정현 키퍼가 잘 막아냅니다. 이제 맞고 나와서 세컨볼이 되는데요. 똑같이 정현 키퍼는 앞으로 나가서 이 세컨볼을 처리하라고 하죠. 이제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근데 남희 민경 선수가 동시에 세도를 하면서 둘이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두 선수 다 슛이 제대로 안 됐고 그렇지만 공은 이 정현 키퍼 뒤로 빠져버렸어요. 차혜리 선수가 수비 커버를 잘 들어오면서 클리어를 해냅니다. 한 골을 막아내는 좋은 수비였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현 선수가 노윤주 선수에게 보내는 이 롱스로우 하나의 공격적인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하고 세컨볼까지 집중해서 처리하려는 이 패턴 계속 나왔죠. 좋은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무리한 플레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핸드볼이 되거나 이렇게 뒤로 빠지기도 했죠. 자, 아나콘다의 첫 무실점이고요. 오정현 키퍼의 세이브가 분명히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수비적 기여가 어느 경기보다 가장 높았던 경기였죠. 아나콘다의 수비수들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윤태진을 최후 수비로 두는 원백에서 투백으로 잘 전환을 한 조재진 감독입니다. 아나콘다가 수비가 강한 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최소한 투백을 운영을 해야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대 공격수들 오나미 선수를 중심으로 좀 아쉬운 골 결정력도 보였죠. 이것이 아나콘다를 돕기도 했고요. 자, 이제는 첫 승 기록했고요. 첫 승을 넘어서 2승으로 슈퍼리그에 도전합니다. 최소 2위를 확보하면 플레이오프는 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원더우먼 상대로 2전 2패입니다. 원더우먼을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지난 경기 1대4로 대패를 하기도 했죠. 한번 어떻게 서력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윤태진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윤태진 선수에게 킹버틀러 크라운, MOM을 드리는 날이 오는군요. 민트별을 드린 기억은 여러 번 있습니다만 아나콘다가 승리했다는 얘기겠죠? 아나콘다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경기 연속으로 모드리춘이라는 이 별명에 걸맞는 좋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말을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골 장면은 팀의 에이스다운 피니셔를 보여줬습니다. 골 장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경기 연속 골이죠. 그리고 통산 4호 골입니다. 조혜련 키퍼의 클리어 미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조혜련 키퍼, 김승혜 선수 다시 조혜련 키퍼 맞고 윤태진 선수에게 갑니다. 이때 왼쪽이 아주 열려 있었죠. 오픈 공간으로 2번의 오른발 터치로 상대 벗겨내면서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왼발 슛을 가져가죠. 왼발로 차야만 했던 타이밍이고 상황이었는데요. 주발은 아니지만 윤태진 선수의 왼발도 참 좋습니다. 거의 양발잡이에 가까운 그런 장점이죠. 태진 선수의. 김혜선 선수 맞고 들어갔습니다. 손을 맞고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죠. 팀의 첫 승을 결정짓는 모드리춘다운 멋진 피니셔였습니다. 자, 이날 경기 많이 보였던 장면이 윤태진 선수가 발바닥을 잘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볼 키핑이 더 좋아졌고요. 태진 선수의 키핑이 늘어나니까 아나콘다가 전체적으로 이 볼 소유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큰 장점이고요. 자, 평소에도 수비적 기여 좋았지만 이날 경기만큼은 전방 압박부터 세트피스 수비까지 모든 상황에서 수비에 가담해주는 윤태진 선수였습니다. 커트 26개, 그리고 다른 수비 지표도 워낙 뛰어납니다. 이 태진 선수뿐만 아니고 전원이 수비력이 좋았죠, 아나콘다. 그리고 스탯으로 안 잡히는 수비적 기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의 슛각도 좁혀주는 거죠. 김혜선 선수의 슛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태진 선수가 빠르게 공간을 좁혀주면서 슈팅 각도를 차단했고요. 골문이 아니라 A보드 쪽으로 빗나가는 슈팅을 했거든요. 이것도 잡히지 않는, 스탯으로 잡히지 않는 좋은 수비 장면이죠. 자, 김민경 선수의 킥인을 스틸하면서 역습이 이루어집니다. 태진 선수 1대1 찬스가 났는데요. 아주 빠른 속도로 키퍼와 1대1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진 선수의 마지막 터치가 길면서 조혜련 키퍼가 먼저 클리어를 하죠. 슛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남익 민경 선수가 더욱더 적극적인 세트피스 수비 가담해줬거든요. 윤태진 선수의 킥이 윤주 선수, 다영 선수 이 장신들에게 배달이 되지 못하고 한 5번 정도 차단당하는 장면, 특히 전반전에 나왔고요. 오나미 선수의 강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차이리 선수가 원터치 패스로 탈압박을 해내죠. 윤태진 선수가 중앙에서 받게 됩니다. 자, 이때 돌파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김혜선 선수에게 결국 차단을 당하게 되거든요. 돌파라는 시도보다는 왼쪽으로 이어서 오버래핑했던 해리 선수에게 원터치 패스로 다시 내줬더라면 김혜선 선수를 상대로 1대1로 제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러한 시도보다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인 플레이가 바로 이 원터치 패스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리 선수의 오버래핑을 잘 보고 더 활용한다면 좋은 찬스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다른 1대1 찬스를 맞이합니다. 노윤주 선수의 패스가 있었고요. 이 장면에서 태진 선수의 개인기가 나오죠. 혜선, 민경 선수 사이로 드리블 돌파를 해냅니다. 1대1 찬스를 바로 맞이합니다. 이때 김승혜 선수가 빠르게 수비 커버를 들어오면서 태진 선수의 슛 타이밍에 맞춰서 슛블락을 하게 됩니다. 이 공과 발이 같이 부딪혔기 때문에 또 넘어졌죠. 수비 커버는 정당했고요. 다행히 부상 없이 털고 일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시스트 찬스도 있었습니다. 후반전이었고요. 오나미 선수를 드리블로 탈압박 해내죠.
노윤주 선수가 열려 있었습니다. 패스를 넣어줬고요. 윤주 선수 골포스트를 강타하는 시원한 슈팅을 보여주죠. 들어갔다면 또 어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윤주 선수와 태진 선수, 이 미드필더로 모드리치 선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윤주 선수 아주 좋은 호흡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두 선수의 호흡이 맞아 들어간다면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자, 윤태진 선수, 현영민 감독과의 대화에서 1승 하는데 1년 걸렸어.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현영민 감독은 웃으면서 나도 1년 걸렸어. 나는 11개월. 이런 대화도 있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입니다. 윤태진 선수. 믿기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우와. 승리하고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승리하고는 인터뷰 뭐라고 해야 돼요? 와,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우리 이겼나? 계속해서 이 승리를 믿지 못하는 너무 기쁘지만 좀 어안이 벙벙한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동안에 저희를 응원하는 게 정말 버겁기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의 이 승리를 위해서 꿋꿋하게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그 힘을 오늘 진짜 받은 것 같아요.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한 번 더 이겨서 슈퍼리그 갈게요. 계속 응원해 주세요. 라고 팬들을 향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차에리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수비의 중심이 되어줬습니다. 투백을 잘 운영을 했고요. 클린시트의 주역입니다. 오나미 이은영 선수를 막상대했는데요. 무력화시켰고요. 오나미 선수에게는 찬스도 있었습니다만 오나미 선수의 아쉬운 결정력이 해리 선수를 돕기도 했습니다. 길목마다 해리 선수가 나타났고요. 해리 맥과이어, 그러니까 맨체스터와 잉글랜드의 주전 수비수죠. 해리 선수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공격할 땐 해리 케인, 수비할 땐 해리 맥과이어, 이런 별명을 지어주고 싶네요. 공격 가담과 오버래핑 다 좋았고요. 아나콘다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리 선수 참 영리한 선수입니다. 오나미 선수 이날 강한 압박이 있었는데요. 원터치 패스로 잡고 패스하는 게 아니라 탈압박 바로 해버리고요. 그리고 멈추는 게 아니라 왼쪽 사이드라인으로 오버래핑. 이날은 2-1-1이었음에도 1-2-1의 왼쪽 윙처럼 오버래핑을 잘했습니다. 윤태진 선수가 돌파를 선택한 게 좀 아쉬웠죠. 차단이 됐고요. 이때 원터치 패스 해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경기 수비 참 좋았죠. 김민경 선수의 킥인을 정현 키퍼 앞에서 바로 막아냅니다. 키퍼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줬고요. 이어서 2차, 3차 수비 차혜리 선수가 다 했습니다. 슛을 막아냈고요. 마지막엔 김다영 선수의 최종 클리어까지 해리앤 다영 전반 초반에 든든한 수비 보여줬고요. 김다영 선수에서 주시은 선수로 수비 파트너가 바뀐 뒤에도 동일하게 뛰어난 수비 커버 보여줍니다. 실점 위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재진 감독의 지시가 더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차혜리 킥인 오정현 선수 불안한 터치, 이은영 발리슛 빗나갔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대녀에서 조혜련 선수 정도의 베테랑이 아니라면 킥인을 하거나 패스를 주는 거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정현 키퍼 혹은 리사 키퍼 부담감을 충분히 느끼는 것 같거든요. 감독의 좋지 않았던 지시였던 것 같고요. 자, 오나미 선수 역습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잡아서 경고성 파울이었는데요. 경고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옐로카드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콘다 입장에선 아주 좋은 파울, 9파울을 했고요. 왜냐하면 뚫렸으면 오나미 선수 1대1도 가능했었죠. 잘 끊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해리 선수 공격적인 재능도 참 좋습니다. 이때는 해리 케인이 되는 거죠. 세트피스 공격 시에 오프트볼 움직임 참 좋습니다. 계속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교란을 합니다. 직접 좋은 슈팅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상대 슛불나게 막혔죠. 자, 유효슛 기록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윤태진 선수의 패스를 윤주 선수가 못 받았어요. 자, 해리 선수가 이 공을 달려들면서 왼발로 유효슛을 합니다. 조혜련 키퍼 세이브했고요. 자, 패스 타이밍이나 슛 타이밍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발에 대야 되는지 그런 타이밍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왼발로 때려야 딱 좋은 장면이었는데요. 영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섭렵해서 그런지 참 감각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수비 장면도 나오죠.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2대0 리드 후에 김승의 킥오프 슛으로 시작됐던, 그리고 공이 뒤로 빠졌습니다. 차혜리 선수가 클리어를 해냈죠. 이 남이 민경 선수가 겹친 것도 좀 한몫을 했습니다만 최후방에는 차혜리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골을 막아냈고요.
자, 윤태진의 원백보다 차이리 플러스 시은다영의 투백이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원투원의 왼쪽 윙처럼 오버래핑 나가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격진의 두 골 못지않게 차이리 선수의 수비적 기여 존재감이 대단했던 경기였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직접 슈팅을 하거나 미끼가 되어서 수비의 시선 끄는 역할 모두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공격, 세트피스, 수비 뭘 맡겨도 잘하는 선수예요. 축구 지능이라고 흔히 말하죠. 센스 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수비력 계속 보인다면 원더우먼의 공격진들 뚫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김가영 선수의 폼이 또 좋지 않습니까? 이 폼이 좋은 두 선수 김가영, 차이리 선수의 맞대결, 이 재대결이죠. 1대4로 대패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맞대결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시은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주시은 선수를 봐온 중에 최고의 수비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골대녀 커리어 중에서요. 교체 투입을 했죠. 이번 경기 김다영 선수의 수비 자리로 갔습니다. 본래 수비 커버가 좀 느리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수비 커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서는 날카로운 패스를 뿌려줬죠. 지난 경기 원투원의 오른쪽 윙 좀 장점이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투백에서의 수비 자리 훨씬 좋았던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주 좋은 수비 커버 장면이 하나 있었죠. 김혜선 선수가 전방으로 공간 패스를 놔줍니다. 이은영 선수가 쇄도하면서 1대1 찬스처럼 될 수 있었는데요. 주시은 선수가 빠르게 수비 커버 들어오면서 이 슛 타이밍을 방해를 하고요. 제대로 슛을 하지 못했죠. 주시은 선수가 이렇게 빠르게 수비 커버를 할 수 있나 제가 새삼 알게 된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정확하고 날카로운 패스 지난 경기부터 좋았죠. 지난 경기에서는 어시스트까지 했었잖아요. 세트피스에서는 윤주 해리 선수의 슈팅을 만든 그런 패스를 했고요. 필드에서도 태진, 윤주, 해리에게 각각 뿌려주는 패스가 다 좋았어요. 이 선수들이 못 받은 장면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패스 스피드, 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정확하다 보니까 상대가 차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은영 선수가 전방 압박을 할 때는 탈압박 패스를 놔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신 선수의 킥 감각, 패스 감각이 정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장면은 딱 한 장면이었습니다. 볼을 피하는 동작, 실점의 위기가 될 뻔했거든요. 김민경 선수의 킥인을 오정현 선수가 잘 세이브를 해냈고요. 자, 이제 세컨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주신 선수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어요. 뒤에 바로 승혜 선수가 있었거든요. 세컨볼 잡아서 슛했는데 성층권 슛이라고 했죠. 이 홈런을. 자, 페널티를 지역이기 때문에 뒤로 밀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반사적으로 그랬을 텐데요. 자, 하지만 이 장면 빼고는 주신 선수 상당히 좋았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 때는 우리 아영 언니, 은경 언니, 은영 언니랑 이 기쁨, 행복함을 같이 누리고 싶어요. 저희 이겼어요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차했지만 또 언니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투백의 한 축으로 활약을 했고요. 수비력 상당히 준수했고요. 지표도 대단했고요. 뒤에서 나오는 이 패스도 날카로웠습니다. 세트피스 패스는 계속 좋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세트피스에서 윤태진 선수의 골을 만든 어시스트 기록하기도 했죠. 이 원투원일 때의 윙은 오버래핑도 해야 되고 수비 가담도 해야 되고 주시은 선수에게 좀 맞지 않은 옷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투백에서의 지금의 수비력 참 좋았고요. 지금처럼 커버해주고 전방으로 패스 넣어줄 수 있다면 앞으로의 경기들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은 선수입니다. 노윤주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한 골을 넣었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는 공격수로서 데뷔를 했는데 많이 아쉬웠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훨씬 좋아졌죠. 태진 선수와의 연계도 좋았고 시원한 슈팅도 보여줬고요. 골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골 장면 바로 보죠. 선취골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이 따르기도 했어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노윤주 선수의 전방 압박 분명히 좋았습니다만 이건 조혜련 선수의 치명적인 실책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킥을 노윤주 선수 쪽으로 정면으로 차면서 윤주 선수 맞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한 골 승부다 이렇게 봤죠. 굉장히 팽팽했고요. 이거 승부차기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후반 8분에 이 0대0의 균형을 깨는 귀중한 골이었습니다.
공격수로는 첫 골이죠. 3호 골이고요. 키퍼로서 이미 2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 패스 시도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좋은 패스 넣어준 장면 있었습니다. 승혜 선수가 압박을 했었는데요. 하프라인 부근에서 침착하게 태진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을 하죠. 태진 선수의 개인기로 1대1 찬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좋은 슈팅 보여줬죠. 팀워크가 돋보인 장면이었는데요. 태진 선수는 니어 쪽으로 이동하면서 김승혜 선수를 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해리 선수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역시 미끼 역할, 김혜선 선수를 달고 들어가죠. 자, 노윤주 선수가 뒤로 빠지면서 슛을 하는데요. 자유롭게 슛을 할 수 있었어요. 아깝게 빗나갔지만 상당히 좋았던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골포스트를 맞는 장면도 있었죠. 득점 찬스였습니다. 윤태진 선수가 오나미 선수를 제치고 패스 연결해줬고요. 자, 방송에는 정확히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윤주 선수가 움직임을 잘 가져간 것 같아요. 빈 공간으로 잘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열린 상황에서 지체 없이 과감한 슈팅을 했습니다. 골포스트 오른쪽 니어 쪽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슈팅한 슈팅 훈련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성과를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원한 슈팅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오정현 선수와의 케미도 보여주죠. 오정현의 롱스로우. 첫 시도에는 따라가는 움직임은 보였습니다만 슛으로 마무리 못하고 헛발질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스로우에서는 퍼스트 터치를 잘 가져간 다음에 또다시 유효슛을 만들어냈죠. 이때가 골포스트를 맞춘 다음이기 때문에 이미 0점 조정이 좀 됐거든요. 조일현 키퍼가 세이브를 잘 해냈고요. 확실히 후반전 들어서 0점이 좋아졌습니다. 전반부터 적극적인 압박했죠. 윤주 선수의 수비 지표도 좋죠. 그리고 승혜 선수, 혜선 선수 패스 미스를 계속해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 시에는 적극적으로 상대의 찬스를 미리 차단했습니다.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페널티 에리어 안쪽에서 또 공을 차단했죠. 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좋다. 한 6번 얘기했거든요. 진짜 너무 좋다는 인터뷰도 했고요. 윤태진 선수와의 패스 연계 조금 더 활발히 가져간다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차이리 선수의 오버래핑 잘 활용한다면 더 좋은 찬스 팀적으로나 윤주 선수에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다영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첫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수비로 나섰죠. 적은 출전 시간임에도 충분히 좋은 임팩트 보여줬습니다. 김민경 선수를 마크했죠. 자, 조재진 선수가 다영의 힘이 좋다고 하면서 김민경의 마크맨으로 붙일 것이다 경기 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자, 김혜선 선수의 슛블락하면서 클리어까지 키퍼의 방패 역할 해냈고요. 아마도 원더우먼전에서도 그리 많은 시간이 부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나콘다 입장에서도 좀 사활을 걸겠죠. 하지만 2-on-1의 투백으로서 꼭 필요한 자원이라는 것 보여줬고요. 선수들의 체력 전체적으로 올라와 보이죠. 하지만 김다영 선수를 통해서 로테이션, 휴식 부여 필수적일 것입니다. 조재진 감독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아나콘다의 첫 승, 조재진 감독이 해냈습니다. 10연패는 없었습니다. 딱 9연패까지였네요. 그리고 창단 13개월 만에 첫 승이었습니다. 자, 기본 명제가 붙었었죠. 조재진 감독, 이정은 덕분에 좋은 성적을 냈었나? 라는 것이었는데요. 여전히 일단은 아나콘다의 첫 승을 이끌어내면서 좋은 감독임을 보여줬습니다만 세 번째 경기까지 봐야겠죠? 이걸 이기고 나서 최하위를 한다면 좀 의미가 좀 사라질 것 같아요. 빗발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면 조재진 감독 좋은 평가 얻을 수 있겠죠. 이미 제가 보니까 좋은 평가가 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원더우먼전을 승리한다면 아나콘다 슈퍼리그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2위부터 최하위까지 모든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자, 기존에 3주 플랜을 제시했을 때는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지난번에는 이 세트피스를 준비 많이 했기 때문에 2골을 넣었어요.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세트피스 물론 좋은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자, 첫 경기 후 한 달 동안 팀을 잘 만들었고요. 포지셔닝을 잘 했습니다. 1-2-1에서 2-on-1으로 간 것 아주 좋았고요. 이 아나콘다 수비 투백을 정도는 운영을 해야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방 윤태진 미드로 올렸고요.
모드리치는 역시 수비도 잘합니다만 공격적인 재능이 빛나는 선수죠. 그리고 윤주 선수, 정현 선수에 대한 믿음도 좋았네요. 윤주 선수는 그대로 포워드, 정현 선수는 키퍼. 윤주 선수가 키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윤주는 그대로 공격, 정현 선수 그대로 키퍼. 그 믿음대로 밀고 나간 것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영표 감독도 조재진 감독이 세트피스를 잘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8개의 세트피스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중에 4개 정도를 추려서 연습을 했다고 하고요. 2번 정도는 실전에 성공했고요. 슈팅까지. 나머지는 그다지 잘 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는 오정현 키퍼의 공중볼 처리 연습, 원바운드 한 다음에 캐치하는 모습도 나왔었죠. 자, 전반전 흐름. 김혜선 선수가 이날 컨디션 좋았고요. 맹활약했죠. 실점위기. 전반전만 한 5번 정도 있었거든요. 개변의 찬스가 이어졌는데 이 상대 공격수의 결정력이 부족했던 것도 하나를 도왔습니다. 자, 후반전에 노윤주 선수의 2번의 슛이 흐름을 좀 바꿨다고 보여집니다. 골포스트 맞추고 유효슛까지 했던 것 좋았고요. 자, 실점이기 이 조재진 감독이 오정희 키퍼에게 차라. 그래서 이윤영 선수 발리슛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다지 좋지 않았던 지시였습니다. 자, 만약에 승부차기까지 갔다면 아나콘다가 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승부차기 전적만 봐도 아나콘다는 4전 4패고 개벤저스는 5전 5승이거든요. 양극단에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자, 한 골 승부였고요. 후반 8분에 첫 득점이 나온 게 정말 귀중했죠. 아나콘다에게. 균형이 깨졌습니다. 자, 1대0 선취골 직후에 작전 타임을 불렀어요. 이 노인주 선수도 쥐가 났더라고요. 쥐를 푸는 모습도 방송에 나왔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신력으로 버텨야 돼. 이길 수 있어. 이거 보비만 넘기면 서로 말 많이 해주고 이렇게 멘탈을 또 다잡는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워낙 역전패를 많이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다잡은 것 같습니다. 겸사겸사. 그리고 이어진 윤태진 선수의 쐐기골, 그리고 조재진 감독이 전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자, 슈퍼리그 시절에는 글쎄요, 좀 딱딱한 모습을 보였었죠. 좀 다크하고요, 시리우스하고. 근데 이번 챌린지 리그에서는 훨씬 좀 말랑말랑해지고요. 골대녀에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기 후 라커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더전을 철저히 분석하고 또 훈련을 할 거야 힘들겠지만 마지막 한 경기밖에 안 남았어.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는 상위 리그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진짜 첫 승이 힘들지. 이 기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알잖아.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 만날 때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목표가 2승이고 슈퍼리그 진출이 목표라고.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자. 자, 이 첫 승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리는 또 다른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좀 설레는 장면이었죠. 아나콘다 입장에서는. 자, 첫 승을 기록했고요. 그것도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였습니다. 역전패 없이 리드를 지킨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컸고요. 현 시점 2위입니다. 골 득실차 0고요. 유리한 상황이 분명하고요. 하지만 원더를 이겨야 유리한 거죠. 여기서 지게 되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최하위까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원더와의 상대 전적이 2전 2패입니다. 특별히 지난 챌린지 리그 1대4 대패를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 이 에이스 모두리춘이 부상이었던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다시 붙는다면 전혀 장담할 수 없고요. 지금 기세는 아나콘다가 굉장히 매섭죠. 2위 수성을 할 수가 있다면 국대패배이나 발라전 승자와 승강 플레이오프 할게 될 텐데요. 만약에 아나콘다가 PO까지 갈 수 있다면 굉장한 이변이 되겠죠. 원더우먼도 사실은 근데 3패하면 안 되거든요. 3패하면 무조건 최하위이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더와 하석주 감독도 강하게 나올 겁니다. 다음 경기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은 개벤저스의 평점입니다. 조혜련 키퍼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자, 세이브 2개, 그중 하나는 슈퍼 세이브, 캐치 5개, 클리어 4개가 있었습니다. 후반 8분 첫 실점 전까지 굉장히 좋은 판단력 보여줬고요. 영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첫 실점 자체가 너무나 치명적이었죠. 그것이 두 번째 실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 다 조혜련 키퍼의 실책성 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공격수들도 도와주질 못했어요.
찬스가 많이 있었는데 결정력이 매우 아쉬웠던 개벤저스였습니다. 이 실점을 했죠. 자, 첫 번째 실점 장면,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볼 내려놓고 패스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자, 앞선 두 번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는 플레이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세 번째만의 실책이 나왔습니다. 앞선 두 번은 승혜 선수, 민경 선수에게 연결이 됐거든요. 자, 이번엔 세 번째만에 정면으로 차게 됐어요. 글쎄요, 상당히 아쉬웠고요. 노윤주 선수에게로 킥을 했고 윤주 선수 맞고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확실히 멘탈이 많이 흔들렸죠, 조혜련 키퍼. 두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윤태진 선수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만 역시나 시작점이 혜련 키퍼였습니다. 노윤주 선수가 전방으로 걷어낸 볼이 혜련 키퍼에게 왔고요. 쉽게 사이드라인으로 걷어내면 되는데 이미 제가 볼 때 멘탈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고요. 판단력 또한 흐려졌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면으로 볼 처리를 했고요. 김승혜 선수 맞고 조혜련 선수 다시 맞고 윤태진 선수에게. 윤태진 선수가 왼발 슛까지 해내게 되죠. 지난 슈퍼리그 구척대 액션 이전에 아이린 차수민 선수가 경기 막판에 동점골을 허용하거든요. 두 선수가 소위 쫑이 난다고 하죠. 서로 맞으면서 정혜인 선수에게 연결이 되면서 막판에 실점을 했는데요.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판단력을 바탕으로 클리어를 계속 잘 해냈거든요. 윤태진 선수가 역습 찬스 1대1 찬스였는데 터치가 길면서 혜련 키퍼가 먼저 나와서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이때 세트피스를 통해서 좀 전진했던 상황이었고요.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으로 완전히 복귀하지를 않고 윤태진 선수의 드리블을 차분히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판단이죠. 아마 조혜련 키퍼 정도의 배짱이 있는 선수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태진앤 승혜 선수가 볼 격업하는 상황에서도 조혜련 키퍼가 먼저 나와서 클리어를 해주고요. 또 노윤주 선수가 왼쪽 사이드라인을 돌파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역시 조혜련 키퍼가 먼저 나와서 클리어. 계속해서 상황 판단이 좋았어요. 이게 영의 균형을 이뤘던 상황들이었죠. 그리고 주시은 선수의 날카로운 패스 있었고요. 패스가 약간 길었기 때문에 노윤주 선수 쇄도를 하게 됩니다. 혜련 키퍼가 잡을 듯 하면서 흘리는 모션을 보여줘요. 그래서 골킥을 만들어내는데요. 정말 노련한 동작이라고 생각하고 조혜련 키퍼의 장점이 돋보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도 보여줍니다. 노윤주 선수의 유효슛. 오정현 선수 스로우 원터치 이후에 바로 슛했던 거죠. 잘 무릎으로 세이브를 했고요. 차이리 선수의 왼발슛. 이게 굉장히 좋았던 슛이었는데 이 장면 슈퍼 세이브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 내려놓으며 패스하는 거 두 번 성공했거든요. 한 번은 김승혜 선수에게 옆으로 잘 패스를 했고요. 이때도 노윤주 선수가 압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실점 장면이 뼈아픕니다. 그리고 김민경 선수에게 전진 패스 굉장히 잘 넣어줬고요. 김민경 대 주시은 1대1 대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주시은 선수가 좋은 수비를 해내면서 공격이 무산됐습니다만 앞서서 잘했기 때문에 실점 장면 아쉽습니다. 자, 조혜련 키퍼에게는 참 힘든 경기였을 겁니다. 후반 8분에 앞에 잘 싸웠던 것들이 무너졌던 아쉬운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8분에 두 골을 먹혔죠. 자, 아쉬운 실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도 있는 법입니다. 세계 최고의 키퍼들도 이런 실수를 하고요. 골키퍼 포지션이 참 어려운 포지션입니다. 여전히 경험 면에서 그리고 노련미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이 되고요. 움직임만으로 골킥을 만든다거나 킥인 상황에서 손 내리고 그냥 허용할 수 있는 무효골 만들 수 있는 배짱 가진 선수. 그리고 수비수가 킥인 상황에서 패스 줘도 안심되는 키퍼. 오정현 키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조혜련 키퍼는 꽤 받아주면서 이런 장면 보여줬거든요. 조혜련 선수의 능력치를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스로우 되고 롱스로우 되고 내려놓고 차는 킥 다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리 상황 판단하고 클리어까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경기만으로 조혜련 키퍼를 평가절하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경기에서는 4점인 것 같습니다. 자, 공격수들의 도움이 참 없어서 아쉬웠죠. 그래서 위기에 빠진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전통의 개불전, 불나방전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개벤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조혜련 키퍼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나방이 매 경기 4골씩 넣고 있거든요. 조혜련 키퍼의 선방이 절실한 경기겠고요. 이 경기 승리한다면 개벤저스도 여전히 2위 이상 노릴 수 있습니다. 슈퍼리그 진출 끝까지 노릴
개벤저스입니다. 김민경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득점 찬스 있었습니다. 김승혜 선수의 킥오프 슛 오정현 선수가 세이브를 했는데요. 튀어나왔죠? 세컨볼 다툼을 했고요. 남이 민경 선수가 동시에 쇄도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서로 동선 겹치면서 두 선수 다 제대로 슛을 못했죠. 정현 키퍼 뒤로 흘렀지만 차이리 선수가 클리어. 아쉬운 찬스였습니다. 이때 한 골 따라갔으면 그래도 끝까지 해볼 수 있었죠. 어시스트 찬스가 있었습니다. 김민경 선수의 킥인 오나미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됐거든요. 나미 선수 빗맞은 슈팅 굉장히 힘없이 오정현 선수에게 안기고 말았습니다. 세 차례 슈팅을 퍼부었던 개벤의 공격 찬스 있었거든요. 김혜선 중거리 슛, 이어서 김민경의 세컨볼, 김혜선 다시 한번 슛. 매서웠던 개벤의 공격 전반전에 나왔습니다. 자, 김민경 선수 지난 경기부터 좋아진 킥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 아나콘다의 수비가 상당히 단단했습니다. 잘한 킥이 동료에게 연결 전에 차단이 돼버립니다. 아나콘다 선수들에 의해서 혹은 오정현 키퍼가 선방을 하고요. 그리고 남이 은영 선수의 결정력도 참 아쉬웠죠. 자, 민경 남이 선수 제가 이 스탯을 매경기 기록하다 보니까 유달리 이 두 선수의 수비적 스탯이랄까요? 기여가 좀 적은 편인데요. 많아도 커트 5개? 그 정도가 맥스였던 것 같은데요. 평소보다 더 활발한 압박, 수비 기여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 골을 만들어내지 못한 게 좀 아쉬웠죠. 그리고 주시은 김다영 선수 상대 김민경 선수의 개인적인 마크맨들이었는데요. 잘 풀어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3차전 불나방전, 시즌1 불나방전 때 김민경 선수가 2골을 넣었었죠. 시즌1의 그 폭발적인 모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나미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이영표 감독과 훈련하면서 오나미 선수의 수비 위치 지적을 했고요. 교정도 해줬을 겁니다. 확실히 한결 나아진 전방 압박이고요. 그게 스탯으로도 보여졌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좀 아쉬웠죠. 계속적으로 득점 찬스들은 찾아왔고요. 원래 오나미 선수의 특징이 적은 볼터치 속, 적은 기회 속에서도 골을 넣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날 경기는 그 특유의 골 결정력이 참 아쉬웠습니다. 이 명검의 칼날이 무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득점 찬스 넘버 1입니다. 오정현 선수의 스로우 미스 피구하듯이 맞았죠? 1대1 찬스였고요. 이때 전매 특허 아웃사이드 슛이 나옵니다. 원래 오나미 선수가 아웃프런트 아웃사이드로 골 참 많이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빗나갔어요. 이건 사실은 넣어줬어야 하는 찬스라고 보고요. 이 전반전 때 오나미 선수의 선취골로 앞서 나갔다면 경기 양상은 크게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표 감독도 이때 얘기하죠. 개벤 찬스 날 때 넣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득점 찬스 넘버 2입니다. 주시은 선수의 킥을 김승혜 선수가 커트를 하고요. 오나미 선수에게 연결이 됩니다. 앞에 공간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키퍼밖에 없었고요. 오른쪽에 수비 2명이 오지만 슈팅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임팩트 하지 못하고요. 아웃사이드 팁에 맞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갔어요. 차이리 선수도 뜻하지 않은 슛블락을 하게 됐습니다. 참 아쉬웠고요. 자, 오나미 선수의 역습 찬스도 있었는데요. 차이리 선수가 파울로 끄는 상황도 있었죠. 그대로 뚫렸다면 키퍼 1대1 가능했는데 차이리 선수의 9파울이었습니다만 경고가 안 주어졌어요. 경고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득점 찬스 넘버 3 있습니다. 김승혜 선수의 택배 크로스가 있었죠. 오나미 선수가 몸을 돌려버립니다. 공을 피하면서 흘려버렸어요. 역시나 반사적으로 공을 흘렸겠습니다만 매우 아쉬운 움직임이었고요.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에서였기 때문에 완전한 골 찬스였죠. 승의 남이 이게 필승조의 득점 루트인데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득점 찬스죠. 이미 2대0으로 뒤지고 있던 상황. 김승혜 선수의 발끝에서 또 시작이 되고요. 민경남이 겹치고 슛 제대로 못하고 사실 민경 선수에게 좀 밀렸습니다만 오나미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장면이었고요. 이 기회까지 필승조 승의 남이 루트 세 번의 찬스가 모두 무산되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득점 찬스 5번째입니다. 이번에 민경 선수가 이 기회를 만회를 하는데요. 킥인 택배를 넣어줬고 오나미 선수가 자유롭게 슛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 안에서요. 근데 그 슛마저 빗맞으면서 힘없이 오정현 키퍼에게 안기면서 이 5번의 찬스 중에 한 번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한 골이라도 따라갔으면 2대0과 2대1이 천지 차이기 때문에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잘 안 풀리는 경기였습니다. 자, 수비적으로는 역시 압박이 좋아졌고요. 해리 선수, 태지 선수를 각각 전방 압박을 하면서 상대 지역 높은 지역에서 킥인으로써 볼 소유권을 가져오기도 했거든요. 최고의 수비죠. 그래서 다시 공격권으로 이어지는 수비적으로는 좋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오나미 선수 그야말로 잘 안 풀렸던 경기였습니다. 찬스 중에서 한두 번만 결정을 지어줬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 가면 워낙 극강의 개벤저스니까요. 김혜선 선수의 컨디션 절정이었죠. 이때 오나미 선수까지 터져줬다면 상대가 상당히 맞기 어려웠을 겁니다. 득점일이 나미 선수 10골이죠. 어시율이 승혜 선수 6개죠. 이 두 선수를 보유하고도 계속해서 어려운 흐름을 가져갑니다. 오나미 선수 대신 들어간 은영 선수도 출전 시간 나미 선수 못지않게 길었지만 영향력이 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공격수들이 좀 부진했어요. 골 결정력이 참 아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나미 선수가 만약에 불나방전에서도 터져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쉽지 않은 개벤저스의 상황입니다. 2위부터 4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악으로 치닫을 수도 있거든요. 뭐 산술적으로는 1위까지도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2위를 수성하는 게 최상으로 보여지거든요. 오나미 선수가 살아나야겠습니다. 김혜선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혜선 선수 이날 전반전은 김혜선의 하이라이트였다 해도 될 정도로 절정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왜 예고편부터 김혜선 선수 위주로 나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날 경기 공간이 나면 과감히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슈팅 기록을 했고요. 혜선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된 공격 찬스도 많았습니다. 자, 하프라인 밑에서 과감하게 중거리 슛 했어요. 유효슛이 됐거든요. 정확도 좋았죠. 정현 키퍼의 세이브. 자, 라인 밖에서 캐치하면서 핸드볼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혜선 선수의 역습 장면도 있었습니다. 윤태진 선수의 공격을 차단하고 직접 드리블로 치고 나갑니다. 공간이 앞에 열리자 중거리 슛 또 날리고요. 유효슛. 정현 키퍼 세이브. 김민경 슛. 그리고 흘러나온 볼까지 김혜선 선수의 슛. 세 차례의 슛 퍼부었죠. 매서운 공격을 보여준 혜선 선수와 민경 선수였고요. 그리고 김혜선 선수가 공간으로 놔주는 패스를 합니다. 이긴영 선수의 1대1 찬스가 될 수 있었죠. 주준 선수의 빠른 커버로 슛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승혜 선수 두 차례 슛, 성층권 슛까지 이어졌죠. 역시나 이번에도 혜선 선수가 공격에 기점이 되었습니다. 자, 수비력도 정말 뛰어났죠. 수비 지표도 대단했습니다. 상대 공격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고요. 혜선 선수를 넘어서도 조혜령 키퍼가 먼저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후반 8분 이 실점 전까지는 득점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정말 승부차기 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였거든요. 자, 혜선 선수의 장점 손을 적절히 잘 쓰죠. 파울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잘 쓰면서 태진 선수, 윤주 선수 볼 경합해주고요. 실드아웃도 해내죠. 스피드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입니다. 역습 차단, 실드아웃으로 볼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을 봐도 혜선 선수의 컨디션을 알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끝까지 빈 골문으로 들어가 수비 커버했던 것 혜선 선수였고요. 비록 소매에 맞기는 했습니다만 혜선 선수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죠. 이 실점 장면에서도요. 자, 혜선 선수 절정의 기량으로 좋은 수비력 그리고 활발한 공격 가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공격진들이 받쳐주지 못했어요. 부진 아쉽습니다. 혜선 선수의 좋은 패스를 공격진들이 못 받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영예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승부차기까지도 갈 수 있었습니다만 두 번의 실점이 꽤 아쉬운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자, 불나방전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좋은 기량을 보이고 있는 수와 소연 가령 이 상대 젊은 공격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혜선 선수, 승혜 선수, 혜선, 승혜 수비 듀오도 리그 10팀 통틀어서도 최상위급의 수비 듀오입니다. 과연 지난 5, 6위전 0대1로 패배했었죠. 서력하면서 개벤도 구할 수 있을지 김혜선 선수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승혜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역시나 통산 어시 1위답게 이날도 찬스 메이킹
계속해서 시도했거든요. 오나미 선수에게 만들어준 찬스만 3번이었습니다. 자, 어시 찬스. 주시은 선수의 킥을 김승혜 선수가 커트를 해내면서 오나미 선수의 연결이 되거든요. 오나미 선수가 열린 상황에서 성공시켰다면 어시가 될 수도 있었겠죠. 어시 찬스 두 번째, 김승혜 선수가 택배 크로스를 올립니다. 오나미 선수가 몸을 돌려버립니다. 이것도 페널티 지역 아니었기 때문에 오나미 선수가 결정을 지어줬다면 어시가 될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킥오프 슛 상당히 좋았고요. 이 슛으로 인해서 민경남이 쇄도 동선 겹치고 볼 흐르고 여러가지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확실히 개벤의 공격은 이 승혜의 발끝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혜선 선수의 킥인을 승혜 선수가 원터치 패스로 페널티 에리어 지역에 있던 민경 선수에게 배달을 하거든요. 하지만 받지 못하고 흘리면서 상대의 골킥이 됩니다. 굉장히 정확했던 패스였기 때문에 아쉬웠고요. 수비적 기여도도 상당히 높았죠. 김혜선 선수 못지않은 지표입니다. 노윤주 선수 상대로도 키 차이가 꽤 납니다만 몸싸움이 항상 좋아요. 실드아웃으로 공격권 가져오고요. 결정적 수비 장면도 있었죠. 전반전이었습니다. 윤태진 선수의 1대1 찬스였는데요. 빠르게 수비 커버 들어오면서 태진 선수의 슛 타이밍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힐로 슛블락을 해냅니다. 한 골을 막았던 아주 좋은 수비였습니다. 자, 승혜 선수 이날 많은 슈팅을 기록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수비에게 막혔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력한 슛 찬스가 있었죠. 바로 성층권 슛이라고 자막이 붙였던 상황이었는데요. 2번 있었습니다. 성층권 슛 넘버원. 김민경 선수가 직접 붙이는 킥이 있었고요. 정현 선수가 세이브. 주시은 선수가 볼을 피하면서 승혜 선수가 페널티 에리어 지역 안에서 세컨볼 슛을 합니다. 크게 벗어나고 말았죠.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뿐 아니라 매 경기 이 세컨볼 집중력이 너무 좋고요. 그렇게 흘러나온 볼을 슛하는 찬스가 꼭 나오게 되거든요. 이 결정력만 신경을 쓴다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성층권 슛입니다. 김혜선 선수의 패스였고요. 이은영 선수의 슛이 주시은 선수의 수비 커버로 인해서 무산이 되고요. 김승혜 선수가 흐름볼. 쪽 세컨볼 잘 잡은 거죠. 1차 슛, 차일이 슛 블락. 또 잡아서 2차 슛. 이게 성층권 2호로 높게 솟으면서 아깝게 됐습니다. 역시나 페널티 에리어 지역 부근이었기 때문에 유력했던 장면이었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혜선 승혜 수비 듀오는 리그에서도 최상위급 수비 듀오입니다. 10팀 통틀어서요. 공격진의 골 결정력만 받쳐준다면 챌린지에 머물 팀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구성을 봐서도요. 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랫동안 김승혜 선수가 수비를 봤었는데요. 이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시프트 해보면 어떨까요? 민경 선수를 수비로 내리고요. 승혜 남이 공격 듀오를 꾸리는 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6도움의 10골 콤비. 어시 유리, 골 1위 콤비인데요. 민경 선수도 발은 느립니다만 몸싸움이 워낙 좋고 킥력도 좋잖아요. 후방에서 패스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모로 그런 스위칭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이제 한 경기만 남은 상황에서 급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민경 선수를 내리고 승혜 선수가 올라가는 게 어떨까. 왜냐면 남희 선수가 이렇게 좀 무뎌진 감각을 보일 때면 꽉 막히거든요. 그럴 때 승혜 선수가 좀 더 공격 진영에서 마음껏 슈팅을 더 때리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전방에서 생각한 만큼의 파괴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개벤저스입니다. 이은영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오나미 선수 못지않게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적었습니다. 결정적 득점 찬스 있었죠. 차이리 선수의 킥인 오정현 선수의 터치 미스. 자, 뜬 공을 이은영 선수가 발리슛을 하거든요. 이게 빗나갑니다. 상대가 스스로 내준 절호의 골 찬스였거든요. 참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넣었으면 2경기 연속골 될 수 있었는데요. 자, 김혜선 선수의 패스를 1대1 찬스로 만든 장면도 있었죠. 움직임 좋았습니다만 주신 선수의 수비 커버에 막혔습니다. 슛을 못했죠. 지난 경기 헤더골을 넣으면서 그 전에 5-6위 전 좀 부진했던 걸 만회했는데요. 아나전에서는 소위 말해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이영표 감독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1승 1패, 골득 실차도 -2, 현재 3위입니다. 2위 싸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아나콘다는 원더우먼과 붙고 개베는 불나방과 붙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팀인 불나방과 붙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 개벤저스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모든 가능성, 모든 순위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영표 감독 개인적으로 조재진 감독에게 2패를 당한 기록도 얹게 됐네요. 자, 경기 전에는 아나콘다가 이길 때가 되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재진의 코칭 스타일을 세트피스를 상당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파악을 하고 실제로 세트피스 수비를 잘 대비를 했습니다. 김민경 선수의 빠른 압박도 주요했는데요. 실제로도 성공적이었고 윤태진 선수의 킥을 상당히 여러 번 블락을 해냈죠. 그리고 오나미 선수의 수비 위치를 지적하고 교정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자, 이 민경남이 수비 듀오, 수비 가담이 좀 적은데 확실히 수비 가담은 올라갔습니다. 훈련 중에 스탑을 외쳐가면서 진지하고 좀 엄하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자, 관중석에는 허민 선수가 왔습니다. 이전에 개벤저스의 트라이아웃 때 시청자 픽 중에 한 명이었죠. 저희 채널 댓글에서도 허민 선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김혜선 선수와 김승혜 선수와 더불어서요. 언젠가는 합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새삼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개벤저스가 아쉬웠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비와 공격 간의 간격. 이 간격이 너무 벌어졌습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패스 연결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자꾸 롱 패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상대 입장에서는 간격이 벌어지니까 커트하기가 쉬워지죠. 포워드들이 좀 더 부지런하게 내려와서 간격을 좁히고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아쉬웠습니다. 자, 8번 정도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전반만 5번, 후반 3번. 그러니까 결정력이 아쉬웠던 거죠. 오정현 선수의 2번의 실수로 인해서 찬스가 나왔거든요. 이은영 발리슛, 오나미 1대1 찬스 2번 다 빗나가게 되고요. 김승혜 선수의 성층권 슛 1, 2호가 발사가 됐죠. 그리고 혜선, 민경 혜선 3번의 슛을 퍼부은 장면도 있었고요. 김승혜 크로스, 남희 선수 몸 돌렸고 김민경 킥에 오나미 빗맞은 슛. 그리고 세컨볼 상황에서 남희 민경 동선 겹치면서 못한 상황. 그러니까 8번 정도예요. 이 중에서 한 골도 못 터졌다는 것은 골 결정력이 정말 아쉬웠다는 거죠. 자, 조혜련 키퍼는 실책을 했습니다만 그와 별도로 이 찬스에서 한두 골만 넣었다면 흐름이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승부차기 같다면 개벤이 유리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전적으로만 보면 양극단이죠. 개벤 5전 5승, 하나 4전 4패의 승차 기록이고요. 조혜련 키퍼가 아무리 실책을 했다고 해도 승부차기에 돌입하면 압도적인 퍼포먼스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민경, 남희, 승혜, 혜선까지 이어지는 키커 라인이 막강합니다. 이전까지는 승혜 선수까지였거든요. 근데 혜선 선수도 PK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킥이 좋아지면서 이 4명 다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키퍼도 좋고 키커도 좋고 승부차기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아쉬울 것 같아요. 자, 이영표 감독의 스타일, 액션이와 비슷한 경기의 흐름이었어요. 원래 다득점을 만드는 감독이라기보다는 좀 더 수비에 중점을 두면서 실리적인 축구를 하는데요. 후반 8부까지는 어떻게든 영의 균형을 맞췄고요. 자, 그럼 꾸역승을 가야 되는데 이걸 이끌 정혜인 선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만 승혜 선수, 민경 선수의 딜리버리는 좋았거든요. 이걸 마무리해줄 오나미 선수, 이 골게터의 무뎌진 발끝이 아쉬울 이영표 감독입니다. 자, 이영표 감독도 경기 전부터 방심하지 않고 아나를 철저히 대비를 했습니다만 공격진의 부진 그리고 키퍼의 실책 등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남을 경기일 것 같습니다. 자,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요. 기세가 좋은 이연승의 불나방을 이제 상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벤저스 또한 자이언트 킬러의 명성이 있습니다. 시즌1 때는 불나방을 잡았고요. 또 슈퍼리그 때는 이정은의 국대팸을 또 잡았죠. 그런 우승팀을 잡은 전력들이 있고요. 자, 최소 2위 확보를 하면 이게 최상이겠습니다만 최하위를 면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전 정지를 면하는 게 어쨌든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남은 불나방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나콘다입니다. 오정현 키퍼 7점, 윤태진 9점의 MOM, 차혜리 9, 주신 8, 노윤주 8.5, 김다영 6, 조재진 감독 9점입니다. 개벤저스입니다. 조혜령 키퍼 4, 김민경 6, 오나미 5, 김혜선 8.5의 민트별, 김승혜 7.5, 이은영 5, 이영표 감독 6점입니다. 챌린지 리그 순위표입니다. 각 팀마다 2경기씩 치렀죠. 블라방 2승에 골득실 플러스 6으로 선두고요. 아나콘다가 2위 자리입니다. 누가 예상했을까요? 1승 1패. 자, 골득실도 지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페페 감독과 아나콘다 모두 다 1, 2위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개벤저스가 3위입니다. 1승 1패, 골득실 마이너스 2, 원더우먼이 2패 마이너스 4로 최하위입니다. 챌린지 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윤태진 선수가 한 골을 추가하면서 3골로 득점 단독 선두에 나섰네요. 그리고 노윤주 선수도 본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챌린지 리그 도움 순위입니다. 6명의 선수가 하나씩을 기록하고 있네요. 골대녀 통산 득점 1위, 여전히 오나미 선수가 10골로 선두고요. 윤태진 선수가 한 골을 추가하면서 통산 4골로 명서현, 서동주, 김진경, 조하나, 이혜정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노윤주 선수도 한 골을 추가했죠. 3골로 구잘 한채아, 김민경, 홍수와 김보경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역대 어시스트 순위, 김승혜 선수가 6개로 여전히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킹버틀러와 함께하는 가청자 구단주님 참여 설문. 예상하는 챌린지 리그 최종 2위 팀은 현 시점에서 389명의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요. 자, 아나콘다가 2위를 할 것 같다. 76%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렸네요. 아무래도 현재 2위이기도 하고요. 여러 경우의 수를 댓글로도 달아주시고 라이브 채팅 때도 따져봤는데 아나콘다가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더우먼을 상대하기 때문에 또 유리한 점이 있다 등을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골대녀 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주씩 번갈아 가면서 잘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원래 슈퍼리그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해외 축구 유학단 언제 이 컨텐츠를 소화할까 했는데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해외 축구 유학단이라는 컨텐츠가 과연 한 주 만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인가?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한 2주 정도 혹은 3주 정도까지 녹여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월드컵 다가오죠. 21일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는 목요일 10시에 있죠. 이거는 골대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23일 수요일 독일과 일본의 경기가 10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결방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다만 시간을 좀 앞당겨서 예를 들면 8시 정도의 골대녀를 방영하는 방안도 있긴 할 겁니다. 자, 경기가 12시에 끝나기 때문에 자정 이후에 골대녀 편성은 어렵겠죠. 그래서 결방을 하던지 아니면 조금 당겨서 방영을 하던지가 23일 수요일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30일 수요일은 걸릴 건 없거든요. 그러면 해외 축구 유학단 남은 게 있다면 이때 방영을 하든지 아니면 슈퍼리그를 방영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이유를 찾아보니까 수요일에 딱히 걸리는 경기는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어떻게 골대녀 방영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해외 축구 유학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선영, 에바, 아유미, 김승혜, 서기 이 레드팀 선수들이 가는 것 확실해 보였죠. 예고편에도 나왔고요. 기존의 예상은 아무래도 이 해버지를 통해서 영국으로 가서 여자 축구 선수들도 만나고 혹은 손흥민 선수까지 만나는 그림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리고 스페인도 유력했죠. 이정은 선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보고 이런 그림이 아닐까 했는데 행선지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예고편에는 확실하게 리스본에 간 모습은 확실히 보였죠. 그리고 리스본에는 포르투갈 프로축구의 대장이죠. 벤피카가 있고요. 또 3대장 중에 한 명인 스포르팅이 있습니다.
스포르팅 경기는 직관을 한 것 같아요. 그쵸?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봤다는 것 같고요. 아마 조별 예선 경기를 봤겠죠? 그리고 포르투는 좀 북쪽에 있는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3대장, 벤피카 스포르팅 포르투인데, 포르투까지 가서 경기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일정이 북부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리스본에만 머물면서 벤피카 스포르팅만 방문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루이스 피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해버지와 조우하는 모습도 나오죠. 배성재 캐스터와 함께 무슨 간담회처럼 좀 Q&A 시간도 가지는 것이 또 보였고요. 현지 팀을 피구 감독이 지도를 하고요. 또 박지성 감독이 골대녀를 지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다섯 선수와 해버지, 그리고 피구, 그리고 배성재 캐스트와 이수근 해설까지 이렇게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창단 13개월 만에 그리고 10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둔 아나콘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바이.